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설 틀로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다른 말로는 유동성이 있는,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그 거푸집이라고 하는 병 모양 또는 기둥 모양의 합판 또는 뭐 금속판 이런 것들 바깥쪽에 대고 있는 거고, 안쪽에 철근 배근을 미리 이렇게 해놔요. 그런 다음 콘크리트를 붓고요. 바짝 말리고 거푸집을 떼내고 이제 병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거푸집의 역할입니다. 구조체의 형상 및 치수 확보를 위한 강성을 확보한다인데, 그 어떤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얼마큼 가져야 되는 그 강도를 확보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필요한 수분의 노출 방지, 수분이 너무 빨리 말라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막아주고, 외력에 의한 충격을 차단하여 콘크리트가 양생, 굳어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작업 시 종료 시까지 작업 하중 및 이동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적 강성이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거푸집에 측압이라는 말이 나와요. 측압. 옆에서 미는 압력 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평 방향으로 생기는 압력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면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커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합판을 하나 대고 철근은 미리 안에 숨겨져 있고 거기 콘크리트를 붓는 거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를 너무 빨리 부었어요. 근데 콘크리트는 마르기 전에는 굉장히 물처럼 묽잖아요. 그게 빠르게 부으면 이게 마르기도 전에 아이가 콘크리트 자체에 흐르는 힘 때문에 합판을 밀어내는 그런 측압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콘크리트 반죽이 묽으면 묽을수록 측압은 커지겠죠.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힘이 측압이니까. 그리고 온도 및 습도가 높으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요. 그래서 측압이 작아집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계속 옆으로 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빨리 굳어버리면 이 측압은 작아지게 되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이게 떨어지는 힘 때문에 옆으로 미는 측압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푸집의 부수 재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세퍼레이터, 격리제인데요. 거푸집이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으로 밀리는 것도 물론 잡아주지만, 이게 측압이 발생하면 밖으로 밀려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핀 꽂아가지고 걸어서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격리제, 세퍼레이터고요. 간격제는 간격을 유지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바닥이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철근 배근이 돼 있고, 아래쪽에 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두는 아이가 스페이서입니다. 철근과 거푸집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거고, 철근의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재료입니다. 긴장제는 폼타이라고 하고요. 콘크리트의 측압에 거푸집 널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타이입니다. 요런 거. 그리고 박리제는 이렇게 떼내는 거잖아요. 폼 오일.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얇은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게 지금 기름을 발라놓으면, 콘크리트라는 것이 시멘트, 모래, 물 자갈이잖아요. 그 물과 기름이 만나지 않으니까 거푸집을 떼낼 때 합판에 들러붙지 않도록 해주는 기름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 거푸집. 거푸집 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을 일체화하고요. 유닛으로 만들고 대형화시킨 거푸집입니다. 그냥 합판으로만 하는 게 전통적인 거푸집이라면 철제 패널로 안에 합판을 붙인 게 유로폼이에요.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거푸집이고, 모듈화 및 규격화되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자재를 여러 번 쓸 수 있게 15회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점은 높은 활용도, 정밀도, 대형 장비는 불필요해요. 초기 투자비가 좀 적은 게 좋고요. 거의 모든 구조물에 적용합니다. 단점은 해체 조립 반복으로 인한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력 소모가 많고요. 기계로만 할 수 없다는 단점. 그리고 시공 속도가 늦다는 것은 어떤 그 시스템 폼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고, 이 전문가들이 좀 많이 양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 품질이 작업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층압에는 얘가 좀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알폼, 알루미늄, 폼은 어떤 형태를 잡아주는 거. 벽체와 슬랩을 일체화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이 알폼 같은 경우엔 이 전문팀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어떤 현장에 이 알폼을 붙이고 또 가져가고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마감면 상태가 더 깔끔하게 나오고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장점이 있고요. 클라이밍 슬림 폼은 미끄러지듯이 위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높은 벽을 타설을 할 때 여기서 한번 타설을 했으면 이걸 위로 밀어 올려서 또 한 번 타설, 또 밀어 올리고 타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푸집입니다. 유압잭에 의해서 올리는 거고요. 유압잭은 힘을 좀 덜 들이고도 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진 그런 잭이고, 교각이나 굴뚝, 건축물 등 높은 탑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밀어 올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조인트, 시공 이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밀성, 차폐성이 높은 구조물 시공 가능합니다. 클라이밍 슬립 폼이 위로만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 플라잉 폼은 동발이라고 하는 이 아이, 전통적인 아이를 이렇게 밑에서 받쳐가지고 수평 이동하면서 잡아주는 것이 이 플라잉 폼입니다. 그리고 갱폼, 부재의 조립 및 해체를 반복하지 않고 단순화해서 한꺼번에 크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들어 올리려면 이런 크레인이 좀 필요한 그런 아이고요. 자, 철근입니다. 2형 철근과 원형 철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2형 철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형태가 정해지지 않고요. 원형 철근은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원형 철근을 우리가 표기할 때 파이 13,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2형 철근은 D봄 13, D1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디와 리브가 있어 부착력 및 정착력을 증가시킨 철근인데요. 이렇게 원형 철근에 이렇게 마디와 리브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이 사이사이에 잘 부착이 되고요. 이것을 구부려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정착력도 더 뛰어난 철근입니다. 철근을 가공할 때 유의사항, 도면과 시방서를 확인해서 로스를 최소화하시면 좋고요. 절단 시 가열 절단하지 말고 커팅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톡톡톡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벽 철근은 수직근을 안쪽으로, 수평근을 바깥쪽으로 시공합니다. 수직근을 안쪽으로, 수평근을 바깥쪽으로 해서 이 외부에 거푸집을 대서 시공하는 것이 좋고요. 철근 상호 간의 간격을 잘 유지해 주시고, 전기나 삽입박스 주위에는 철근을 보강합니다.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하다가 이 중간이 뻥 비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런 보강을 통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복 두께는 옷을 입은 두께예요. 무슨 옷을 입었냐면 콘크리트 옷을 입은 두께. 철근 가장 바깥쪽에서 표면까지의 거리를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철근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엿가락처럼 늘어나 버린다 라고 했는데, 이 콘크리트 자체가 내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주는 콘크리트 옷을 입은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구성, 내화성, 부착성, 방창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최소 피복 두께, 요거는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냐면 이 보와 기둥, 여기 지금 색깔 넣은 거, 그리고 수중 타설 정도 알아두시고,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께가 크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보와 기둥은 더 중요한 아이라서 피복 두께를 두껍게, 슬랩과 벽체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에 쓰는 건 D35 이하입니다. 그래서 20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음의 종류, 겹침이음, 가스압접이음, 용접이음, 기계식이음,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을 위해 규정 이음 길이로 결속선을 사용하는 이음입니다. 이렇게 철근이 가고요. 모자라면 겹쳐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철사로 감싸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이음이고요. 가스 앞접 이음, 좀 굵은 철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맞대 두고요. 여기를 가스로 앞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용접으로 이어주는 거고요. 기계식 이음은 나사선을 만들러 커플러를 사용하는 이음입니다. 여기 단부에 나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사.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커플러를 이용해서 꽉 집어주는 기계식 이음이 있습니다. 이음 원칙, 이음 부위 집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이 많이 받는 곳은 피합니다. 굵기가 35 이상의 철근은 겹침 이음하지 않고 가스 앞접하든 용접하든 기계식 하든 나머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합산한 총 단면적이 같을 때 굵은 철근 조금 쓰는 것보다는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 향상에 좋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라서 꼭 알아두시고요. 철근의 정착입니다. 그 이음과는 다르죠. 정착은 이렇게 보에서 온 철근을 이렇게 만들고 기둥과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주는 것이 정착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중을 받으면 이 부분 뽑힐 수도 있는데 잡아주는 거고요. 인장 부분과 압축 부분, 우리 철근은 인장력을 줄여봤기 때문에 지름의 40배, 그리고 압축 부분은 크게 많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지름의 25배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온도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하중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온도 변화에 따른 건조 수축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줄이기 위해 슬랩 상부에 배근하는 철근입니다. 우리 슬랩이 이렇게 있으면 두께가 좀 이렇게 두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래쪽에 주철근을 배근한다면 이 위쪽에는 갈라짐을 잡아주는 철근, 온도 철근을 배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목적은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응력에 대한 저항과 응력을 분산시켜 하는 균열을 방지를 하는 거죠.